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칠 수가 있죠. 어릴 때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무릎이나 손바닥 까지고 피나고 멍들고 뭐 이런 경험들은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 부상은 뭐 피부에 조금 상처는 남을 수 있겠지만 뭐 기능상 장애가 남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장애가 남을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보험 보상 받으려면은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경우다 했을 때 이때 보험 보상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올바르게 장애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사고나 청구하는 보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될 장애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다쳤다. 그래서 골절을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평가를 해야 이제 손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이쪽에서 쓰이는 장애평가 방식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평가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발목 관절 후유장애 보험금을 우리가 청구한다. 이럴 때는 AMA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 장애 분류표에 맞는 내용으로 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이제 청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청구하는 보험에 따른 내용에 따른 장애 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올바르게 평가를 받아야지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장애 평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보통 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를 통해서 장애평가를 받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주치의들은요 본인의 환자에 대해서 장애평가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주치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수술도 잘 했고 치료도 잘 했는데 내가 치료한 환자가 장애가 남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치료를 잘못해서 장애가 나왔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주치의들은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는 장애 평가하는 걸 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한테 이제 장애 진단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요, 그 장애 안 남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거나, 혹시나 이제 장애 진단을 해준다 하더라도 조금 소극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치의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장애 진단 자체를 일단 꺼려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자체도 소극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애 진단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이 장애 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애 종류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교통사고, 산재사고, 국민연금장애, 국가장애, 개인보험 후유장애, 또 개인보험의 경우에는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약관의 장애 분류표가 다를 수 있고요. 특히 2005년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약관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평가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주치의는 거의 없겠죠. 드물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장애평가 어디서 하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척추 등에 골절이 생겨가지고 장애평가를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이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그리고 재활의학과의 전문의에게 장애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전문의 분들이 대부분 장애평가를 안 해봤다는 거고요. 장애평가를 해봤다 하더라도 이제 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알지 나머지 장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장애 진단 해주는 전문의한테 찾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어디? 보험회사에서 좀 문제를 덜 삼을 상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급 이런 급의 전문의에게 찾아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왜 큰 병원에서 받아야 되냐? 보험회사에서는요, 작은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하면은 이 장애 진단서가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학병원 등의 이런 3차 병원급에서 다시 진단을 받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러면 장애평가를 해주는 의사, 전문의를 어떻게 찾느냐? 어려운 방법하고 쉬운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려운 방법. 혼자 알아보시는 방법이죠. 예. 이제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이런 장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진료과에 문의하셔가지고 내가 뭐 어떤 교통사고 입었다, 보험금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교수님이 장애 진단을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보통 대학병원에는 진료과별로 장애 진단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법원 감정의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보험회사 자문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법원 감정이나 보험사 자문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환자 개인을 위한 장애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알아보실 때 가급적이면은 보험회사 쪽 자문을 하는 교수님보다는 좀 환자 개인의 장애 평가를 해주시는 교수님을 찾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좀 환자 친화적인 경향이 많아요. 아무래도 보험회사 쪽 자문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자문비를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보험사 친화적인 경향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반대로 좀 환자 쪽에 평가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자문위를 이제 환자들한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자에 좀 친화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대학병원의 진료과에 문의하시다 보면은 이제 운 좋게 이런 교수님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께서 필요한 장애 진단서, 그거에 필요한 뭐 보험약관이라든지 이런 평가 방법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평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의뢰하셔가지고 다행히 그 해당과 교수님께서 장애 진단서 발급을 해줬다 하면은 그 장애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손수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겠죠, 그죠? 자, 반대로 그러면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은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후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전문가가 하는 주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국에 이런 장애 평가해주는 교수님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 선임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꼭 후유장애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교수님들을 알기 때문이 아니죠. 이제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보세요. 주치의가 장애 진단 안 해주기 때문에 장애 진단서 발급받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맡게 되는 건 아시겠죠, 이제? 근데 장애 진단서 발급받으면 뭐합니까? 청구를 해야죠. 청구하면은 보험사에서 바로 다음날 입금해 줍니까? 아니죠. 이런 장애 쪽 보험금은 고액의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타이트하게 조사를 나옵니다. 심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 심사 과정에서 장애 여건이 안 된다, 장애 기준에 부합이 안 된다, 혹은 뭐 기왕증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거나 삭감하려고 하거나 이런 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맞구나 하고 이제 끄덕이고 보험금 안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 대신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보험금은 일단은 청구를 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장애진단서 없이는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진단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구 이후에 보험회사의 분쟁, 이런 것까지 원만히 해결해서 전국적으로 올바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가를 선임을 빨리 하시라는 거죠. 오늘 결론은요, 주치의가 장애 진단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